오늘 330 온에어는 증권시장부 신하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주 재밌는 종목 얘기를 좀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재미가 있기도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덜컹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막 환호했다가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 변동성이 아주 큰 요 포바이포 얘기를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5일 연속 상한가 가더니 하루 거래 정지, 그러고 나서 상한가 받고 또 하한가까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최근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되면서 정치 테마주가 되게 급등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포바이포는 조금 더 얘기해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게 또 일반적으로 뭐 어디 동창이다, 동기다 해가지고 오르는 거랑은 조금 다르기는 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요거 차트 보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요거 그래프 보시면 확실히 이달 초에 5,000원대였다가 그 최근에 장중 최고가 막 33,000원까지 갔다가 오늘은 2만 원 초반대로 내려오기는 했는데요. 그 두 번째 장표 봐주시면 이렇게 숫자로 보는 게 더 확 느껴지더라고요. 요거 28일 오늘 종가는 제가 반영이 안 돼가지고 22,200원 그리고 6.5% 6.05% 빠진 걸로 감안을 해주셔서 보면 되는데 되게 24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한가 갔고 21일이랑 24일에 각각 거래 정지가 됐었고요. 그 사이에 상한가 또 한 번, 하한가 또 한 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등락률 봐주신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맞습니다. 거래량도 막 터졌었네요. 네, 거래량이 22일에 29만 주였다가 뭐 23일에는 1,684만 주. 되게 급등락이 심하고요. 25일 지난 금요일에는 또 6%대 상승. 오늘은 6%대 하락. 이렇게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극단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 뭔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닐 테고 당연히 뭐 배경에는 그 이유가 있겠지만요. 맞습니다. 정확히 자세히 좀 짚어주세요. 네, 사실 포바이포 자체 이슈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핵심을 얘기하면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제는 예비 후보 아니고 후보가 되셨죠. 그렇죠. 첫 공식 일정으로 14일에 퓨리오사 AI라는 기업을 방문하고 AI 지원 정책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페이스북에 발표를 하면서 요 관련주로 이제 묶이게 된 건데요. 퓨리오사 AI는 그 올해 초에 미국 메타랑 뭐 인수 얘기한다 이러면서 되게 주목받았던 AI 반도체 설계 전문 팹리스 기업입니다. 요 퓨리오사 AI가 비상장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요 수급을 어디로 보내야 하나 하고 찾다가 보니 요런 연관 있을 법한 상장사가 포바이포였던 거고 요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퓨리오사 AI 요 이슈가 좀 그러니까 퓨리오사 AI 관련 기대감이 포바이포로 이렇게 이연이 된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요? 지금 요 두 개 연관성으로만 보면 그 포바이포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뭐 화질 고도화 AI 솔루션 이런 거를 제공하는 업체거든요. 포바이포가 퓨리오사 AI랑 요 AI 반도체에 화질 개선 서비스를 탑재하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요런 협력 관계에 있다. 요거까지만 지금은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사업 보고서를 봤는데 포바이포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I 솔루션, 화질 고도화하는 AI 솔루션인 픽셀이라는 거를 자체 개발해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뭐 비주얼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뭐 B2B나 B2C 시장으로 뭐 판매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요런 기업이에요. 이게 퓨리오사 AI처럼 직접 설계하거나 반도체를 이렇게 제조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 포바이포 측에서도 이러한 지금 수순 속에서 뭔가 공식 입장을 내놨었죠. 네, 맞습니다. 그 현저한 시황 변동에 그 대한 거래소 조회 요구, 조회 공시 요구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
없다고 공시를 하면서 네. 그 공시에서 같이 최근에 당사 주식이 특정 정치인의 테마주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 현재 당사 사업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그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투자 심리가 조금 과열된 상황이라서 요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네.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테마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장세. 네, 이미 또 맞습니다. 한번 보여지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한데요. 여담이라면 여담이고 네,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포인트기도 한데 요 와중에 그 포바이프 부사장인 임정현 씨가 보유 주식 11만 5천 주 중에 8만 9,500주를 장내 매도를 했다고 공시가 됐습니다. 23일자로 요 그 장내 매도한 날이 상한가를 5거래일째 딱 기록했던 18일. 그렇군요. 예. 그리고 처분 단가가 11,108원이라고 네. 공시가 돼 있으니까 한 10억 원어치 정도를 판매한 셈인데요. 네. 요 포인트를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는 네. 앞서도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퓨리오사 AI가 비상장사다 보니까 요 관련돼 있는데 상장해 있는 종목에 조금 수급이 몰렸는데 네. 이때 포바이포 말고 같이 올랐던 덱 중에 하나가 이제 퓨리오사 AI에 투자했었던 지금 상장돼 있는 벤처 캐피탈인 DSC 인베스트먼트 네. 얘기가 같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회사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네.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가 요 매도로 이렇게 좀 뚝 끊겼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실제로도 그 뒤로 조금 시원치 않게 주가가 가고 있어서 또 보통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런 임직원이 주식을 매도한다 하는 건 여기가 고점인가 보다라고 인식을 하니까요. 맞아요. 이런 점은 조금 네, 살펴보셔야 되는 포인트 같습니다. 네. 테마성으로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들어간 부분이고, 그러면요 포바이포 본업만 놓고 볼게요. 요거 성장성은 괜찮나요, 이 기업? 어떻게 보세요? 네. 나름대로는 탄탄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요. 우리 은님께서 단 한 번도 이익을 내지 못한 회사인데 유유 정말 테마주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시긴 했는데 일단은 네. 기업 내용도 좀 살펴보고 네, 그럴 필요가 네, 있으니까요. 네, 말씀 그렇죠. 주시죠. 지난해 매출은 333억 원 정도를 기록했고요. 네. 근데 이게 AI랑 같이 묶여서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그 매출 전체 매출 중에서 요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본업 관련한 부분 매출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요 부분은 조금 뭐 e스포츠 IP 운영이라는 부분이랑 e스포츠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요것도 생각보다 큰 사업 부분 중에 하나여서 이거 하는지는 아예 몰랐어요. 네, 포바이포가. 요게 35% 정도라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얘네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주목받은 AI 솔루션 매출이라는 게 따로 있기는 한데 여기는 아직 전체 매출의 2% 정도에 불과해서 AI 때문에 같이 간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주가의 급한 이제 변동을 키웠던 요인과 관련한 사업 부분은 아주 극미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이것을 해석해 보자면 뭔가 AI 대장주 뭐 이 테마랑 같이 엮어서 간다라기보다는 AI 시장 성장 요 초입을 뭔가 만드는 그러한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봐야겠죠. 네. 자, 그러면 그 이재명 후보가 사실 그 퓨리오사 AI 방문하고 막 이러면서 막 떴었던 건데 이런 정책 기대감이 나와도 탁 달라붙어서 갈 가능성은 낮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수혜를 본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부 그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뭐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딱 공언을 하면서 이 AI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 그날 마침 퓨리오사 AI를 방문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이 됐던 건데요, 관심이. 네. 구체적인 정책 그 얘기한 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 뭐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를 좀 더 강화를 하겠다. 아니면 뭐 국가 차원에서 GPU를 확보하겠다. 그 AI 그 발전 성장을 위해서 아니면 AI 데이터
외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뭐 글로벌 AI 공동 투자 기금을 조성하겠다. 뭐 관련법 정비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기는 했는데요. 예. 포바이포도 AI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비중이 아직 크지는 않고 예. 뭐 시장 성장에 따른 간접적인 수혜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실제로 반도체 지원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따른 수혜를 딱 받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 이번 이 포바이포의 급등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기대감에 불이 붙은 테마성 이슈, 호재 이에 따른 변동이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특정 정치인이랑 관련된 테마 장세가 앞으로도 이제 막 불붙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또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굉장히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고 뭐 타일 플라스틱 하면은 관련주 쫙 오르고 뭐 하면 딱 오르고 해서 반도체 특별법 지금 신속공제 그거 추진도 지금 오늘장에서 또 올리면서 올라갔었거든요. 맞습니다. 뭐 탄소 중립하면 또 관련주 딱 올라가고 이래서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기업 면면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테마주 투자를 하시더라도 조금 구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포바이포에 이번에 수급이 몰린 거는 뭐 어떤 정치인이랑 대표이사가 동양인이어서 아니면 뭐 대학교 동기 동창이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르는 다른 테마주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렇게 걸쳐 있는 현실적인 테마주가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건 항상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요런 장세에서는 좀 기대감이랑 현실이랑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연 지원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정치 테마주보다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나을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꾸려가고 있는 요 성장 사업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기대감을 가질 요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하연 기자가 마지막에 일러준 거는 아직까지 좀 미미한 부분이 있다. 이 매출 부분에 있어서 내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요 과열로 가는 그 흐름에 있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아주 판단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좀 전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포바이포 얘기 신하연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